기적 같은 깨끗함으로 행복을 전하는 미라클린입니다. 오늘은 구매한 지 5개월 정도 된 저희 할머니의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첫 고객은 저희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 매트리스를 청소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간 집에 들리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이시고 3남매로 오빠와 동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엄청난 우여곡절을 거치며 어려운 사정 속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손자를 맡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즘이 아무리 젊은이가 살기 어려운 시대라지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복하지 못했고 그렇게까지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됐습니다.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사춘기에 접어든 저에게는 더욱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됐기에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이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이기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죠. 이기적이라고는 해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분쟁을 일으킬 만한 성격은 아니라는 것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얘기는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라는 얘기로 받아치고는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 누구에게든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한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초년생 때만 해도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실제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남을 배려한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한 경우에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증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강박이 되어버리는 증상인데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로 착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을 연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과정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는 결과에 매달리고 이미지 관리에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착한 사람 증후군을 연기하던 가정이었냐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분위기 속에서 할 말은 하며 살았던 가정이었고, 다만 제 입장에선 특수했던 가정 환경 속에 자라서 어린 날의 생각에 가정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이 저를 착한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거절해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오래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가장 잘해야 되는 가족에게는 냉담해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저는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손해를 본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더욱 느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성장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본능입니다. 잘못된 열등감에서 피어나는 시기와 질투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도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서 욕을 하는 세상에 어떤 이가 욕먹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세에 어떤 성인군자가 다시 태어나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SNS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일상이 너무 친숙해졌습니다. 명품을 지니고 초호화 여행을 다니고 행복한 일상을 포장해 놓은 타인의 글을 보며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이며 건전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상당히 틀에 박힌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일 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려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가치가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기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항상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주관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바라봐도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건의 해석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인생 경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를 알고 인정한다면 내 의견과 달라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남들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더라도 한결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지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봐도 쉽지 않죠. 저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비록 착한 사람 증후군에 괴로워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던 것마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남에게 패끼치지 않는 생활을 강조하십니다. 또 제가 어디 가서 욕먹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할머니는 심성이 착한 분이십니다. 묵묵히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감사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렇게 젊어 보였던 얼굴도 이제는 많이 수척해지신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란 녀석은 정말 야속하게도 마치 효도를 하고 싶은 제가 어른이 되기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을 빠르게 빼앗아간 것만 같습니다. 평상시에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담대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키워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제게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전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청소가 아닌 다른 형태여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청소로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고 싶은 미라클린이었습니다.